자, 역사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시험 보려고 달달 외웠던 연도, 사건, 이런 거 생각하실 텐데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건 역사의 진짜 재미가 아니라는 거. 오늘 제대로 된 역사 공부, 역사적 사고가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마 대부분 그렇다고 답하실 거예요. 학창시절 내내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근데요, 역사의 핵심은 사실 암기가 아닙니다. 오늘 그 오해부터 확실히 깨고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이야기해 볼 겁니다. 먼저 역사적 사고가 대체 뭔지, 근데 왜 학교에선 이걸 제대로 안 가르쳐 주는지, 그리고 가르치려다 빠지는 흔한 함정, 세 가지는 뭔지 살펴볼 거고요. 실제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도 비교해 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지금 우리한테 왜 중요한지까지 딱 짚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역사적 사고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냥 사실이랑 연도를 잘 아는 것?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생각했던 거랑은 아마 개념이 완전히 다를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역사적 사고는요, 역사가처럼 생각하는 기술이에요.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주어진 자료, 그러니까 사료를 보고 이거 진짜일까? 이걸 쓴 사람은 무슨 의도였을까? 이렇게 계속 질문하고 맥락을 따져보고 나만의 해석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힘, 일종의 생각 근육을 기르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걸까요? 첫째, 1차 사료든 2차 사료든 비판적으로 뜯어보는 거예요. 둘째, 이걸 쓴 사람은 왜 이렇게 썼을까? 의도를 파고들고요. 셋째, 그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 상황, 즉 역사적 맥락 안에 넣고 이해하는 거죠. 또, 왜 똑같은 사건을 두고 해석이 서로 다른지 그 이유도 생각해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증거를 종합해서 나만의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역사가들이 실제로 하는 일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이렇게 중요한 거라면 왜 우리는 학교에서 이걸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까요? 좋은 아이디어가 왜 현실에선 잘 안 통하는지 그 역설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역사교육 목표에 역사적 사고력 키우기가 들어간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교실에서는 거의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목표는 있는데 결과는 없는 이 상황.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원래 이상적인 목표는 학생들이 스스로 증거를 분석하는 비판적인 사고를 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현실은 어떠냐? 역사적 사고라는 말이 그냥 멋있는 구호처럼 쓰이거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료 분석 기술 같은 걸 따로 가르치는 거죠. 알맹이는 쏙 빠진 껍데기만 남은 셈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좋은 의도로 시작한 수업이 왜 망가지는 걸까요? 가장 흔하게 빠지는 함정 세 가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본질을 놓치고 활동에만 집중하는 거, 둘째는 현재주의라는 덫에 걸리는 거, 그리고 셋째는 교과서 대신 또 다른 정답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멀쩡한 역사 수업을 망치는 주범들이죠. 하나씩 뜯어볼게요. 자, 첫 번째, 활동 중심. 이건 뭐냐면요. 사료를 깊이 있게 분석하는 건 힘드니까 그냥 역할극 같은 걸로 때우는 거예요. 재밌긴 하겠죠. 두 번째, 현재주의. 지금 우리의 가치관이나 도덕 기준으로 과거를 함부로 재단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왜 그랬대? 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정답인 대안. 교과서가 틀렸다고 말하면서 결국엔 선생님이 생각하는 또 다른 정답을 주입하는 거죠. 이 세 가지 방법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전부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말이 좀 어려웠나요? 그럼 실제 사례를 보면 확 와닿으실 겁니다.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실패 사례부터 보죠. 주제는 동학농민운동입니다. 학교에서 정말 흔하게 쓰는 방법이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한 농민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부패한 관리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분노를 담아서 글을 한번 써보세요. 어때요? 많이 들어본 방식이죠? 감정에 호소해서 공감을 이끌어내려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나쁜 관리 vs 착한 농민이라는 아주 단순한 선악구도가 만들어져요. 동학농민운동이 왜 일어났는지, 그 복잡한 배경이나 여러 세력들의 이해관계 같은 건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학생들은 그냥 미리 정해진 결론, 즉 농민들은 의로웠다는 감상만 배우고 끝나는 겁니다. 이건 생각하는 훈련이 아니에요.
자, 그럼 성공 사례는 어떨까요? 이번엔 국민왕의 개혁을 주제로 한 수업입니다. 여기서는 감정이입 대신 실제 역사 자료, 즉 일체 사료를 학생들한테 직접 던져줍니다. 자, 보세요. 왼쪽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공민왕은 원나라에 맞서 자주성을 되찾으려 한 대담한 개혁군주. 그쵸?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이건 공민왕이 직접 원나라 황제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에요. 자기를 아주 보잘것없는 신하라고 낮추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어때요? 완전 딴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 질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니, 왜 교과서랑 실제 사료가 이렇게 다른 말을 하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학생들이 스스로 자료를 더 찾아보고 당시 국제 정세는 어땠는지, 공민왕의 진짜 속내는 뭐였는지 여러 가능성을 따져보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살아있는 역사적 사고 훈련입니다.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그럼 이런 훈련이 왜 중요할까요? 그냥 옛날 이야기 잘 알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과거를 위한 기술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역사적 사고는 21세기의 미디어 리터러시, 즉 정보를 비판적으로 읽고 해석하는 능력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역사적 사고 훈련을 하면요. 어떤 정보를 접하든 이거 출처가 어디지? 라고 먼저 묻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주장 뒤에 숨어 있는 의도나 관점을 파악하는 훈련이 되죠. 또 무턱대고 의견부터 내세우는 게 아니라 증거를 먼저 분석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복잡한 문제에 무조건적인 선과 악 같은 단순한 답은 거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요즘처럼 가짜뉴스가 판치는 세상에 이보다 더 중요한 능력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건 팩트야 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들, 그건 과연 누구의 시선으로 편집된 이야기일까요?